안녕하세요. 이제 1일 3강의 3강째입니다, 여러분. 자, 문제 3번 가볼게요. 전표 수정 문제예요. 기존에 있던 전표를 수정하는 거죠.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7월 이용대금 명세서고요. 카드 이용 내역이네요. 일단 할인 혜택을 받아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데 입금하실 금액만 보면 되겠죠? 197만 6,200원. 그런데요. 카드라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7월 10일 거래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 참고해서 보라고 했죠? 요때 미지급금 보통예금 해가지고 카드 금액이 나간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실제 출금일이 7월 31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날짜가 바뀐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두 개를 체크하시고 이 전표를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이동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날짜를 7월 31일로 이동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0일날 현재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7월 31일로 가면 정상적으로 이 거래가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실수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가볼게요. 입력자료 수정,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신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거래처 담당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대요. 자, 거래 내역 매출 14만 7천 원을 했고 우리은행 일단 날짜를 들어가서 봅시다. 뭐가 틀렸을까요? 8월 28일. 판매 촉진 위해서 거래처 담당자와 봤는데 뭐 이거는 맞죠? 접대비는 맞고 근데 이 미지급금이 여러분 신용카드의 미지급금은 항상 그 신용카드 회사를 거래처로 걸어줘야 되는데 자연한식이라는 식당을 걸어줬네요. 여기다 외상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시 이거 무슨 카드죠? 우리카드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 다음 문제 결산입니다. 드디어. 자, 결산은 뭐냐? 12월 31일 날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들입니다. 결산일 당일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소모품이 남았다 아니면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런 마무리하는 것들을 다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결산에서 지금 현재 잔액을 보고 얼마를 보고 해서 계산을 해야 될 때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전표에 입력하기가 너무 복잡하거나 그냥 귀찮은 것들은 결산자료 입력 이렇게 세 가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수동결산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손익의 예상과 이연 문제인데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귀속분에 자, 여기가 중요해요.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다. 자, 이자라는 건 발생을 했지만 그 올해분 이자에 대한 것을 지급은 안 했죠. 자, 그래서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계상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회계는 발생주의예요. 그러니까 현금주의가 아닙니다.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현금이 안 나갔으면 기록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래가 발생했으면 현금이 안 나갔더라도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이라는 말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12월 31일 보시면은 일단 이 거래를 입력해 주기 위해서는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자 비용이겠죠? 이자 비용 금액은 250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이것을 아직 안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발생한 것을 내년에 다시 내야 되는 부채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원래는 우리 회계원리 배울 때 미지급 이자라고 했었죠.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미지급 비용으로 통일해서 그냥 합쳐서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결산일이니까 이거를 5번 눌러서 결차, 6번 눌러서 결대하셔도 정답이고요. 그냥 여기 3, 4 해서 차변 대변 하셔도 정답입니다. 저는 근데 자동결산이랑 수동결산이랑 그냥 차이를 좀 두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차변 대변으로 씁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이제
요거 잠깐 놔두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12월 31일 거래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이따가 여기 확인을 누르시고요. 엄청 많아집니다. 이 일반 전표에. 그거를 여러분은 손으로 했어야 되는 걸 여기서 다 하고 숫자만 쓰고 전표 추가만 하면 되는 굉장히 편안한 도구죠. 볼게요. 기말 재고액이네요. 여러분,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말 재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의 단기 순매입액 그리고 기초 재고액 이렇게 합치면은 판매 가능 상품액인데 그 중에 얼마를 팔았는가가 원가겠죠. 그 팔아진 거의 원가겠죠. 그러려면 안 팔고 남은 걸 빼주기만 하면 얼마를 팔았는가가 계산이 되겠죠. 그 팔아진 것의 원가, 즉 매출한 것의 원가라고 해서 매출 원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말 재고액이 이만큼 575만 원인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단순하게 여기다 손가락으로 그냥 써주기만 하면 돼요. 5750 플러스. 자, 575만 원 남았으니까 매출 원가는 1억 8,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결산 자료 입력까지 다 했고요. 회계 정보 분석 가기 전에 여기서 전표 추가를 자, 일반 전표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2개밖에 안 써있죠? 전표 하나밖에 안 써있죠? 전표 추가. 예, 꼭 누르셔야 돼요. 여기 숫자 입력했다고 전표가 써지는 게 아니라 전표 추가를 하셔야 돼요. 볼까요? 조회를 눌러보면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문제별로 나중에 뭐 대손상각을 했거나 뭐 감가상각을 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질수록 전표가 많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자, 매출 원가가 잘 써있는 걸 보시고 그러면 이제 조회하는 문제를 회계정보 분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말 FAT는 친절하게 어디를 들어가서 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진짜 모르면 검색만 하시면 돼요. 자, 1월계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 지출액이 가장 많은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현금 지출액을 고르려면은 일단은 여기 현금이라고 돼 있는 것에 대변 쪽을 가서 보시면 되겠죠. 현금. 자, 근데 지출액이 많은 거를 비용을 보셔야 되겠죠. 현금 지출액이 많은 계정 과목을 여기 비용에서 보려면 차변을 보시면 되겠죠. 자, 급여 5,700. 당연하겠죠. 직원들 급여를 제일 많이 줬겠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급여. 그래서 여기 현금이라고 써있죠. 요 라인을 쭉 보시면 돼요. 여기 라인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지출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이건 부채고. 자, 여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여.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 여기를 끄고 손익계산서를 들어가 볼게요. 통신비의 전년도 대비. 자, 그럼 일단 연말로 가야 되겠죠. 전년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 6기가 전기고요. 7기가 현재예요. 자, 그럼 단기예요. 7기가. 여기랑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통신비를 보시면 통신비가 여기 있네요. 통신비에 요거랑 요거 비교. 저는 정말 계산을 못해요. 그럼 여기서 빼기를 누르신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20만 원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전년 대비 통신비는 전년 대비 늘어난 거죠. 2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답을 알게 되면 여기다가 아까 급여였고요. 이번에는 여기고요. 그다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저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급어음 현황 조회. 자, 지급어음 현황을 조회해 볼까요? 지급어음 현황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어음들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 여기 그럼 만기일별로 검색하면 되겠죠? 자, 가장 많은 금융기관은 어느 곳인가? 자, 그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중에
지급어음 중에 결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어디인가? 자, 뭐 검색을 해볼까요? 지급은행별로 보면은 제일 편하겠네요. 여기 지급은행별, 그쵸? 지급은행은 다 엔터를 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는 지급 결제 금액이 가장 많은, 일단 우리은행은 300, 여기 농협은행은 1000, 신한은행 400, 국민은행 200이네요. 그럼 농협은행이 당첨이 됐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FAT 2급 어렵지 않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스킬들을 활용하고 또 지식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론을 익히고 또 배운다면 FAT 1급도 취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수업 좀 짧았죠? 짧았는데 여러분 1일 3강 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 FAT 시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